지난달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23만 6천 개로 둔화돼 매달 냉각되고 있음에도 아직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5월에 한 번 더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 다음 연말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이 800억 달러 증액으로 탈루 추적에 본격 나서는 동시에 납세 행정을 첨단화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 전기차 판매에서 판도 변화가 생겨 테슬라가 1위를 유지했고 GM이 2위, 현대 기아차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기간 플로리다와 아이다호, 몬태나주 등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뉴욕과 일리노이, 루이지애나주 등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이 3.5%로 0.1%포인트 내려갔으나 일자리 증가는 23만 6천 개로 더 둔화됐습니다. 특히 일자리 증가는 1월에 47만 2천 개, 2월 32만 6천 개에 이어 3월 23만 6천 개로 매달 냉각되고 있지만 아직은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올 들어 매달 냉각되고 있으나 아직 양호한 수준을 불안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3.5%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연방노동부가 7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3월 한 달 동안 일자리를 23만 6천 개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고용지표에서 가장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는 올 들어 매달 냉각되고 있는 겁니다. 올 1월에는 수정치료도 47만 2천 개 증가로 고용 열풍을 보였다가 2월에는 32만 6천 개로 크게 냉각됐고 3월에는 23만 6천 개로 더 둔화됐습니다. 3월의 일자리 증가가 전달보다 9만 개나 적어졌지만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와 거의 같은 것이고 한 달 20만 개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에서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폭이 2월에 15만 개, 3월에 9만 개나 줄어들면서 냉각되고 있어 머지않아 1만 명대로 더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3월에 업종별 고용 현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선 광업만 3천 명 늘렸을 뿐 제조업에서 1,000명, 건축업에서 9천 명이나 줄여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많은 3만 9천 명을 늘렸으나 전반적으로 채용 열기가 식은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에서 3만 4천 명을 증원했고 교육에서 1만 5천 명을 늘렸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채용을 주도해온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는 1만 6천 명을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수송 저장에선 1만 명, 정보 업종에서는 6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반면에 재정 활동에선 1,000명을 줄였고 특히 소매 업종에서 1만 5천 명이나 대폭 축소시켜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정부에선 연방 8천 명, 주정부 1만 3천 명, 로컬 정부 2만 6천 명, 이를 합해 4만 7천 명이나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채용을 제외하면 민간업계의 3월 일자리 증가는 18만 9천 개로 더 줄어들어 10만 명대로 하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으로 고용 열풍도 적정 수준으로 식히면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려 시도해온 연방준비제도의 목표가 올바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급속 냉각시킬 위험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경기지표의 혼조세로 기준금리를 5월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린 다음 연말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는 아직 먼 길이지만 금융 불안이 남아있고 고용이 냉각되고 있어 금리를 한 번만 더 소폭 올린 다음 장기간 동결해야 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잡기와 금융안정, 고용유지 등 난제들을 한꺼번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가장 최신 통계들로 3월 고용지표에서 일자리 증가가 23만 6천 개로 전달보다 9만 개나 줄어들어 눈에 띄게 냉각됐으나 아직은 20만 개 이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미국의 물가는 CPI 소비자 물가가 6.4%에서 6%로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는 5.4%에서 5%로 1월에서 2월 사이에 0.4포인트씩 진정됐습니다. 지역은행 두 곳의 파산으로 불거진 금융 불안은 일단 잠재우고 있으나 은행 위기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잡기를 위해서는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려야 했지만은 금융 불안 때문에 속도를 늦춘 데 이어 조기 중지까지 시사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매달 냉각되고 있지만 한 달 20만 개 이상을 유지하면서도 임금 상승은 연간 4.2%로 근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금리 인상 압박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다음번 회의인 5월 3일 기준금리를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린 다음에 인상 중지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추이를 예측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5월 2일과 3일 회의에서 67%는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반면에 33%는 동결을 내다봐 2대1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5월 3일 한 번 더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마침내 5%를 넘어서 5 내지 5.25%가 됩니다. 이는 연준이 예고한 올 금리 수준 평균 5.1%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5월 3일 한 번 더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됩니다. 연준은 그런 다음 올 연말까지는 5 내지 5.25%의 기준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올 연말에 금리를 다시 내리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나 연준은 아직 올해 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국세청이 10년간 800억 달러를 증액받기 시작해 탈루 추적에 본격 나서는 동시에 납세 행정을 첨단화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증액분의 절반을 탈루 추적 강화에 투입해 부유층과 대기업의 탈루를 포착해 징수하는 한편 커스터머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고 세금 보고서를 전면 디지털화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과 인원을 해마다 삭감당해온 IRS 국세청이 10년간 800억 달러나 증액받기 시작해 대대적인 탈루 추적과 납세 행정의 첨단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IRS는 10년간 800억 달러를 증액받아 추진하려는 개선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IRS는 10년에 걸쳐 800억 달러를 증액받으면 8만 7천 명을 증원해 현재의 9만 3천여 명의 직원을 2배로 늘리게 됩니다. 80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넘는 456억 달러는 탈루 추적에 투입하게 됩니다. IRS는 특별 추적 요원들을 증강해 부유층과 대기업, 복잡한 세금 구조를 가진 파트너십 회사 등을 주로 추적해 탈루하고 있는 세금을 수천억 달러 더 걷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0년간 800억 달러를 증액해주면 한 해에 최소한 2천억 달러 이상 탈루하는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IRS는 그러나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무감사 비율을 결코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개인 40만 달러, 부부 45만 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에 대해선 세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을 것이며 세무감사도 늘리지 않을 것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IRS의 신임 청장으로 취임한 데니얼 워플 국세청장은 부유층과 대기업,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파트너십과 세금 보고 등을 특별조사관들이 살펴볼 것이지만 세무 행정을 첨단화시키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RS는 첫 개선 작업으로 전화 상담원을 5천 명이나 늘려 납세자들의 전화를 지난해에는 고작 17%밖에 응답해주지 못했으나 현재는 80에서 90%로 대폭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커스터머 전화의 대기 시간도 지난해 27분에서 현재는 4분으로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IRS는 향후 5년간 모든 납세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종이 세금 보고서의 적체를 완전히 없애고 모든 납세 기록을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올 1분기 전기차 판매에서 판도 변화가 생겨 테슬라가 1위를 유지했으나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고 GM이 2위로 올라섰으며 현대 기아차가 3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듯 올 들어 5번째 가격 인하를 발표했고 GM과 5위로 밀린 포드는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반기 전기차 생산 대수를 2배 늘리겠다고 공언해 현대 기아차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 첫 분기 석 달 동안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대수를 보면 판도가 또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7일 보도했습니다. 올 1분기 석 달 동안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 대수를 보면 1위 테슬라는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했으나 타사와의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GM이 포드를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으며 포드에게 밀렸던 현대 기아차가 3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올 1분기 석 달 동안 미국에서 1위 테슬라는 16만 1,630대의 전기차를 판매해 아직 압도적인 과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로 올라선 GM은 전기차인 볼트의 인기로 석 달간 2만 670대를 판매했습니다. 3위인 현대기아차는 석 달간 미국에서 1만 4,703대를 팔았습니다. 4위는 독일 폭스바겐으로 1만 4,196대를 팔아 현대기아차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5위는 2위에서 크게 떨어진 포드차인데 올 1분기 석 달간 1만 866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포드차는 인기 있던 F150 경트럭의 전기차인 라이트닝이 배터리 문제로 5주간이나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올 1분기 판매가 크게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판도 변화도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려는 듯 테슬라는 올 들어 5번째로 자사 전기차의 가격을 대당 $1,000에서 $5,000까지 대폭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는 $1,000, 모델 Y는 $2,000, 고가인 모델 S와 X는 대당 $5,000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M은 전기차를 올 상반기 5만 대를 생산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차종을 다양화하며 10만 대로 2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미국 공장보다 2배인 21만 대를 생산해내는 멕시코 생산 공장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를 연간 200만 대 생산해내는 목표 연도로 GM은 2025년, 포드는 2026년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3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는 플로리다와 아이다호, 몬태나 등인 반면에 인구 감소 지역으로는 뉴욕과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별로는 샌프란시스코가 7.1%나 가장 많이 감소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2.7% 줄어든 반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워싱턴 DC의 수도권 일원과 조지아 애틀란타 일원 등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3년 동안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지역 인구의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팬데믹 3년간 인구가 증가한 주 지역들을 보면 아이다호가 가장 많은 4.9%나 늘었습니다. 이어 몬태나가 3.3% 늘었으며 플로리다는 3% 증가했습니다. 유타와 사우스캐롤라이나도 3% 가까이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팬데믹 3년간 인구가 줄어든 주 지역들을 보면 뉴욕주가 가장 많은 2.1% 감소했습니다. 이어 일리노이가 1.6%, 루이지애나가 1.3% 줄었습니다. 대도시와 대형 카운티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눈에 띄게 줄어든 지역은 샌프란시스코로 3년간 7.1%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테크 업종에서 팬데믹 기간 중에는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집값 비싼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인근 지역으로 옮긴 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침체에 따른 대량 감원 태풍으로 이곳을 대거 떠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3년간 2.7%, 오렌지 카운티는 1.1% 인구가 줄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소폭 증감을 기록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버지니아의 펠백스 카운티는 팬데믹 3년간 인구가 0.9%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이웃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0.9% 늘어났고 라우던 카운티는 2.2%나 증가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두 대형 카운티들 가운데 몽고메리 카운티는 3년간 0.8% 줄어든 반면 하워드 카운티는 0.8% 늘어났습니다. 이로 미루어 팬데믹 기간 중 타주로의 이주라기보다는 같은 주 지역 안에서 이웃 카운티로의 이주가 주를 이룬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풀턴 카운티는 0.5%, 귀넷 카운티는 1.8% 각각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